주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정윤식 학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같이 그 현장 국토부 브리핑 들으셨는데 일단은 그 메이데이 신호가 오고 나면은 조종사들이 현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입니까? 절대적입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죠. 근데 가끔 조종사들이 또 현장을 다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관제사의 조언에 따라 또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절대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이 사고에서는 기장이 어떤 판단을 했던 겁니까? 실제 메이데이 선언하고서부터 항공기가 완전히 손상을 입을 때까지 시간상으로는 개수적으로는 6분, 또 그게 만약에 59초, 50초 이렇게 된다면 4분 이내로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볼 때 복향을 해서 런웨이 제로한 활주로 끝까지 약 한 45초에서 50초. 그 다음에 활주로 끝에서 반대편 활주로까지 약 한 45초. 거기서 비행기가 180도 도는데 아마 경사를 좀 더 줬을 겁니다. 그럼 1분 30초에서 2분 소요되거든요. 네. 그럼 이미 그 시간이 다 소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종사가 뭘 할 수 있는 활주로 쪽으로 돌아서 어쨌든 개활지를 찾아서 비행기를 땅에 붙여야 되겠다 하는 그밖에 없는 거죠. 뭐 사람들은 멀리 뭐 바다 쪽이나 어디가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전할까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충격도 더 크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안전지대가 확보되는 비행장 쪽으로 오는 게 민가 피해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좋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어쨌든 활주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허드스강 그 사태처럼 바다로 동체 착륙을 하는 것보다는 조종사가 판단했을 땐 이렇게 활주로 쪽으로 오는 걸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선택을 했다는 거네요. 네. 예. 그 지금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이 모두 4명이 근무를 했고 3교대를 운영이 됐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제일 먼저 그 소음이라든지 예를 들어 독수리나 뭐 매 소리를 음량을 틀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그마한 새들이 그런 맹금류가 있는지 알고 도망가든지 네. 아니면 포금탄 또는 엽사들이 이제 산탄총으로 직접 날아가는 새를 쏜다든지 또는 포금 시설을 만들어서 크게 이제 터뜨려서 새들이 도망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다 틀린다. 예를 들어서 착륙하는 도중에 포금 시설을 틀었다 그러면 도리어 비행기 쪽으로 날아와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게 항상 비행기를 비행장에 못 오게 새가 못 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착륙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했다 보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새를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새를 요새 잘못 그 조류 충돌 방지를 하다 보면 이 동물 보호라든지 뭐 조류 보호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는 정도의 수준밖에 사실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안공항 같은 데 가면 우리 갈매기나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를 그려서 날아다니는 게 한 몇백 마리씩 날아다니는 게 한 수십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종사에게 새가 있다 하고 또 그 조종사에게 주는 정보, 이제 무전으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새가 많다는 걸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새가 많다 그래서 또 마냥 안 내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공중에서 새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공중에서 보면 새 색깔이나 육지 색깔이나 비슷해서 뭐 그 보고 피하면 되지 하지만 또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류 충돌 예방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다른 브리핑이 있어서 현장 브리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지문이라든지 DNA 검정 같은 것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신원 확인이 되신 분들은 확인이 되는 대로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말씀을 드려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 되시면 이 전남도 지사님도 계시고 아마 광주시장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가족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우선 이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고의 성격으로 봐서 신원 확인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선 큰 긴급한 눈앞에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절차라든지 또 가족분들의 상처와 마음을 달래는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또 옆에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지자체, 정부 합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닥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늘 너무 좀 추운 날에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수습을 해서 신원 확인하는 절차에 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 저희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원 확인이 되신 분들은 이제 검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병원별로 이렇게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신원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아까 우리 가족들 말씀대로 가능한 시간을 당겨서 빨리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체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불편하신데 오늘 여기서 지내신다고 만약 하면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심부름을 해드리고 또 숙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불편하지 않도록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오늘 밤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고 내일은 11시부터 정부가 합동으로 분향소를 무안 스포츠타운에 이렇게 대형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서 분향하면서 저희 전라남도도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애도 기간으로 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애도하면서 추모 리본도 폐영을 하고 또 시군 단위에도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번에 또 희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합동 분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광주광역시가 더 피해가 더 가족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타시도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타시도민까지도 함께 똑같이 더 이상 더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편한 점은 하시라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책임 소재 항공 조사해서 철저히 가질 것이고요. 책임 저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일 책임이 있습니다. 예,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향소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 장례 절차는 일단 유가족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추가로 아마 가족분들도 경황이 없으셔서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 못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DNA 조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실 수 있는 조금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좀 이 불편을 덜어드리는 노력부터 우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요? 예, 현황판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된 정보가 바로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 저 DNA 검사를 지금 그 국가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 부산지방항구청장입니다. 예. 제가 30분 후에 있을 브리핑에서는 경찰하고 나서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족 대상으로 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윤식 학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었는데 메이데이 그 관제탑과의 어떤 송수신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음성 기록 장치랑 비성 기록 장치, 비행 기록 장치 이거 예.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보이스 레코더라 하는 음성 기록 장치는 조종석 내에 어떤 기장과 부기장의 내용이라든지 혹시 조종사가 송신을 했는데 관제탑에 녹음이 안 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송신이 안 된 내용들, 뭐가 나빠서 예. 그런 것들을 송신을 했는데 장비가 나빠서 안 나간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이제 보이스 레코더고요. 예. 그 다음에 비행 기록 장치에는 한 200가지 이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도, 속도, 경사, 그 다음에 항공기의 장비가 켜져 있었냐, 꺼져 있었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비행기의 상태를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마치 비행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이제 FDR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네. 그거를 실시할 겁니다. 철저하게 좀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앞서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 들어봤을 때 이 조류 충돌 주의를 내렸는데도 착륙을 강행했는지 살필 예정이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의가 내려졌을 때 그럼 착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표현보다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무안공항에는 주변에 새가 많습니다 하는 정보를 실제 관제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30분 전, 되면 20분 전에 거기에 날씨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제 음성으로 보내주는 무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주 많을 때는 지금 현재는 무선 교신은 무안공항 관제탑과 이루어진 게 아니고 광주에 있는 광주 접근 관제소랑 교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안공항의 정보가 광주 쪽으로 통해서 조종사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한 건지 안 한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내리냐 안 내리냐는 조종사의 판단입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새들이 활주로 낮은 데가 있으면 관제사가 복행하십시오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는 복행에 따라야죠. 예. 예를 들어 뭐 새들이 갑자기 활주로에 모이 먹듯이 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관제사가 지시를 하죠. 그때는 일종의 명령이니까 또 복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복행이란 부분, 착륙 직전에 복행이란 신호가 오면은 다시 띄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동체 그 랜딩을 할 때, 착륙을 할 때 예.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도 동체 착륙을 염두에 둔 그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동체 착륙에 대해서는 예. 제작사에서도 고려는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백값 예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비행기라는 거는 공중 충돌과 공중 폭발을 제외하고는 항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한 설계 시간이 될지는 몰랐다는 거죠. 아. 이것도 일종의 제작 시에 좀 고려해 볼 사항들이 되고요. 예. 네. 이번에 그 복행했을 때 네. 충분히 그 회원 경로를 따르지 못하고 짧게 돌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종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복행을 해서 다시 착륙할 땐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15분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료가 10분밖에 없다. 네. 그러면 돌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가다가 바로 돌아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두 엔진이 다 고장이 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못 얻는다. 예. 그 저희도 두 엔진이 다 고장 날 때 긴급하게 회항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뭐 한 10번 한다 그러면 한 7, 8번은 추락을 하죠. 활주로에 제대로 이게 착륙이다 할 정도의 착륙은 사실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붙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적절한 이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근데 실제로 엔진 두 개가 모두 다 고장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앞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산재 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우박이 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조류 충돌로 두 엔진이 다 난 경우는 사실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류 충돌하더라도 부분 고장이라서 어느 정도 추력을 유지해서 비행기를 통제해서 내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은 새가 들어가서 정말 두 엔진이 다 손상을 일으켜서 추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그거는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종사는 이제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활주로 쪽으로 가서 한번 기회를 얻어보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네, 이게 네. 엔진이나 유압 장치가 모두 고장이 났을 때 네. 그때 보조 장치 같은 걸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있는데 그게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랜딩 기어가 이제 안 내려오면 수동으로 할 때 수동 장치가 뒤쪽에 부기장이 쓰게 되는데요. 네. 바퀴가 3개 아닙니까? 한 개당 약 30초. 그러니까 최소한 1분 30초 내지 2분이 소요되고요. 만약에 고양력 장치를 쓴다 그러면 그 전기 시스템에 의한 그 장치로 또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5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상을 얻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 또는 조종을 하기 바빠가지고 실제 동체 착륙이 항공기 컨트롤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인명 손상이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지, 이렇게라도 해보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조종사는 과거의 경험과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최적의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랜딩 기어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류 충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엔진과 랜딩 기어가 상호 연동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없다고 예, 하는데요. 연동은 안 되지만 엔진이 고장 나서 유압 펌프가 엔진에 이렇게 우리 자동차 스타트 모터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발전기처럼요. 그 엔진이 정지되면 발전이 안 되듯이 유압 펌프가 정지합니다. 예. 그러면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유압 시스템 같은 게 멈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예비 그 수동 랜딩 기어 내리는 장치가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이제 활주로에 착륙을 해서 사실 동체 착륙을 할 때 감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래는 엔진 역추진 장비에 네.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잘 안 됐다고 보면 네. 되는 걸까요? 엔진이 작동이 되면 역추진 장치를 아마 조종사는 썼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우측 엔진은 겉으로 보면 역추진 장치를 작동하게 해서 엔진이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종사가 한 게 아니라 충격에 의해서 카울이 뒤로 벗겨지는 그런 상황 같고요. 좌측 엔진은 아예 작동을 안 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두 개를 같이 쓰거든요. 예. 네. 근데 같이 쓰기 때문에 작동이 아예 안 됐던 것 같고, 만약에 혹시 좌측 엔진이 살아있다 그러면 잘못 썼을 경우에 이 역추진 장치 때문에 비행기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쓰지 않으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된다는 두 쪽이 다 있을 때는 쓰지만 한쪽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as require, 필요시, as necessary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조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조류 충돌 외에 다른 기체 결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면 조류 충돌 이외에 좀 비행 시간이 길고 정풍, 우리 말하는 제트기류나 이런 정풍 때문에 연료 소모가 좀 많아가지고 실제 한 번 복행한 뒤에 다시 돌아올 연료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엔진이 손상이 되고 유압이 실제 또 유압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종관도 유압으로 작동되는 건데 이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하는 케이블로 연결된 그야말로 완력에 의한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게 훈련 시에도 해보면 제 힘으로도 거의 팔에 쥐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때는 부조종사랑 같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종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항공기를 조종하라가 1번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조종을 위해서 아마 랜딩 기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둘 다 조종관을 잡고서 항공기를 통제하는 게 우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유압 장치 문제 때문에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종관이었을 확률이 크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그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그 장비를 배치했다, 예. 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국토부 발표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그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배치했다라는 거는 어떤 장비들을 배치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류 이제 여기도 국제공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국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국제공항으로서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가의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반드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작동은 왜 상시로 안 했냐. 예를 들어 비행기가 오질 않는데 하는 건 또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뭐 1시간 전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운영상이라든지 설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정윤식 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